안녕하십니까. 구매 부문의 의전장 구매실을 맡고 있는 최진입니다. 저희 의전장 부품 구매실은 여러분들께서 타시는 그 승용차 내에 앉으면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그 칵핏 그 모드를 좀 하고 있고요. 밖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사람에 얘기하자면 눈에 해당되는 헤드램프, 그리고 안전부품에 해당되는 에어백, 이런 부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의전장 구매실, 거기서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. 구매본부 내에서 조직 문화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, 그 중에 한 가지가 리더가 지켜야 될 약속 한 가지, 지키지 말아야 될 약속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지 말아야 될 약속 한 가지를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, 어떤 경우라도 비난을 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자라는 부분들을 펜들로 만들어서 옆에 비치해 놓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물론 저도 이제 감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간 격하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자제를 하고 현재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대해서 이렇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업무나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지시받은 업무가 아니라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들어갔을 때 어떤 동기부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큰 힘을 많이 발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할 때나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. 듣고 그 업무에 대한 지시가 이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같이 대안을 찾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낸 상태로 업무를 진행을 시키면, 그 담당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결정했고 본인이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,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, 실제.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실장 모임을 하고 난 뒤부터 우리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, 커리어 플랜을 좀 만들자. 내가 당장에 이 일을 여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를 역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갔을 때,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내 이력 관리, 커리어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하나 밟아가는, 그렇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도 의미 부여가 되고 본인도 신바람나게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커리어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, 작년에. 그래서 실제 워크숍도 했었습니다.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일 먼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첫 단추 같아요. 잘 얘기를 해주고 잘 듣는 거는 어차피 경청을 하면 되니까, 대화의 기회가 생기는 거나 아니면 회의체에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감을 잘해주자, 장단을 맞춰주자, 잘한다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, 그 리더가 지켜야 될 약속 한 가지를 제가 모든 대화에 한 번 이상 공감 표현하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펜들로 만들어서 딱 자리에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대화에 공감을 좀 표현을 하자. 그 공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. 그 첫 단추가 공감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업무 지시를 하는 자리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주마다 했던 그 실회의체도 올해는 없앴고요. 그게 과연 생산성 있는 회의냐 아니면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냐라고 봤을 때 후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대화를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없앴고, 만약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피드백을 줄 사항이 생긴다면은 지시보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.
질문을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, 대안은 없는 건지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그 보고자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답을 스스로가 찾아서 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가급적이면은 제 말을 좀 줄이고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 지시나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집중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는 뭐냐면 무관심. 무관심을 받는 담당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피하려고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,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이 부분 자체는 과거의 제 경험상 굉장한 자존감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 제가 피하려고 하고 있고, 저희 팀장님들한테도 그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제가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봤을 때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. 김 부장이 그 부하 직원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는 장면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복도로 나오는데 그 뒷모습에다가 그 오 과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, 부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도 뭐 제가 언젠가는 그만둘 때에 우리 남아있는 팀원들, 조직원들이 그동안에 같이 해서 감사하고 같이 못해서 아쉽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는,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첫째는 존재의 이유죠. 제가 제 가치를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, 그 다음에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존재, 어떻게 보면 가장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거의 뭐 자고 일어나서 집에 다시 잘 때까지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보다 더 밀접하게 생활하는 생활 공간이니까 존재의 이유나 마찬가지겠죠. 또 한 가지는 자랑스러움이라고 할 것 같아요. 결혼해가 자녀를 놓으면 학부형 모임에 저희 아내가 갔을 때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직장 남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럴 때 떳떳하게 우리 남편이 현대 모비스 다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, 또 저희 부모님께서 주변이나 일가 친척들한테 우리 아들 현대 모비스 다닌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그게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저한테 더 큰 의미죠. 자랑스러움, 그게 그 두 가지입니다.